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국가정치, 정치화법을 공부하고 있는 김영진 쌤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온라인 학습을 일주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온라인 학습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화법 선생님들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학습하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국회 부분을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내용도 되게 많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짧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 잘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꼭 완강하시고 정치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럼 오늘도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담고 열심히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 분립과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선권 분립이죠. 그 권력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고 국회가 하는 일들인데요. 사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때 몇몇 안 외워지는 것들은 좀 쓰면서 외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먼저 보면, 자, 국회의 지위와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국회는 임기가 4년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총선이라는 거예요. 총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 예를 들면 유성구 의원, 대덕구 의원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그게 지역구 의원이고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253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얘들은 다른 말로 전국구 의원인데 각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이 의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비례대표 표를 30% 얻었다. 그러면 이 47석에 30%를 가져가는 거죠. 그 의석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합치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합치면 국회의원은 전부 300명이 되는 거예요. 300명.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올리고 법을 만들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에요. 보통은 여당, 집권한 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이제 야당, 집권하지 못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에요. 그렇지 못한 당이 야당이고 야당에서 부의장 2명 뽑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학급에 반장이 1명 있고 부반장이 2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운영에 관한 건데 정기회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100일 이내, 회의 기간이 100일 안에 끝내야 되고, 임시회의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대통령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4분의 1이 요구를 하면 30일 이내에서 임시회의가 소집이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번 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 번, 그래서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알아두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 지위인데 첫 번째는 국민 대표기관. 자, 우리가 이제 간접 민주정치죠. 간접 민주정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정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 공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지키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따지면 사회계약서의 어떤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간접 민주정치가 되고 대의제가 되는 거죠. 국민 대표기관. 그다음에 입법기관. 국회 본연의 기능이죠.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법들, 이 법이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데 국회가 가장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법자의 세울 입장, 법을 세우다, 법을 만들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 다음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인데 국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통제한다. 예를 들면 행정부가 거기 대통령이 소속돼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국민을 위해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국민 대표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국정감시 통제권이라고 자세하게 더 배울 거니까 일단은 국회의 지위가 국민 대표, 입법, 국정통제기관이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는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국회의원 나라를 대표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표를 받고 되게 힘들게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법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에게만 국회의원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뭐냐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말한 거죠. 또는 표결, 어떤 찬성 반대 의견을 던진 거,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핵심은 국회 내에서예요. 국회 내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특권이다 그래서 면책특권이래요. 면책특권. 왜냐하면 내가 소신껏 발언을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소신껏 발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정비리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부패를 저질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소신 있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불이익을 받거나 뭐 나를 따로 뭐 조사한다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어. 그쵸?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만 국회에서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면책특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준 게 면책특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기 중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시회든 정기회든 회의 기간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불체포 특권. 체포되지 않는 특권. 그런데 예외가 있지. 여기 보면 현행범은 예외.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잡힌 거죠. 예를 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냥 뭐 물건 훔치다가 또 누구 때리다가 여러 사람들이 목격이 되고 경찰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체포가 되는 거고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밝혀졌는데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야. 그러면 국회가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라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잡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의 중에는 이 사람을 체포하지 말아라. 회의가 끝나면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국회의원의 특권인데 이것들을 주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국회의 또는 국회의원의 자주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죠. 알아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을 하라. 누구의 간섭과 견제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회에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그 회의하는 걸 본회의라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항상 어떤 법안을 심의하고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처리할 안건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안건 뭐 법률에 대한 거, 이번 안건 환경에 대한 거, 이번 안건 뭐 보건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각각 상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먼저 본회의에서 다루기 전에 한번 미리 심의하고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가 전부 16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교육, 보건, 환경, 근로, 정보통신, 국방 뭐 이런 위원회가 쭉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교수 출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법률가 출신은 법제사업위원회에 들어가는 거고 환경운동한 사람 출신은 환경소속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한번 훑어보고 본회의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전문성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효율성, 국회 진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웬만한 거 다 다뤄. 16개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안을 다 다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만 잠깐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개최한다 그러면 평창올림픽 개최 추진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원회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걸 두는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섭단체 얘는 뭐냐면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데 예를 들면 정당별로 어떤 안건을 다루고 뭐 회의 기간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회의 진행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의사 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 보유한 당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정당이나 그런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는 거고 20인 이상이 안 돼도 A당이 15명이고 B당이 5명이다. 둘이 합쳐 20명 나오잖아. 그래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효율성이죠. 효율성. 국회 회의 진행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미리 한번 검토해보고 와서 하면 좀 더 빨리 의사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위원회와 교섭단체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인데 국회 권한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입법, 재정, 국정감시 통제. 입법, 재정, 국정의 감시 및 통제인데 입법은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재정, 개정. 그다음에 헌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치는 거, 개정안, 헌법을 고치는 거에 대한 제안, 어떻게 고치자 또는 의견, 손들어서 찬성 반대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랑 맺는 조약에 대한 체결 기준 동의권. 이게 이제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 이거는 일단 선생님이 따로 자료, PPT 자료를 설명을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재정에 관한 것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세. 재정이란 말은 돈이죠, 돈. 국가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각 부서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넘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지. 그런데 그걸 거둘 때 조세의 종목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누가? 국회가. 자, 우리 뭐 근로소득세, 뭐 특별소비세, 뭐 환경세, 뭐 이런 세금을 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상속세도 내고 심지어 로또 맞으면 40%까지가 또 세금이야. 그런 건데 자,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어떤 세금을 얼마 걷는다라는 걸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회가, 국민 대표인 국회가 심의를 하지, 회의를 하고 이 세금을 얼마를 꼭 그대로했다라고 해서 의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뭐냐면 조세 법률 주의라고 하지.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될 것. 자, 1년 동안 행정부가 어느 돈을 어디에 얼마큼 쓸지를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결정해 준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행정부가 그 돈을 쓰면 계획된 대로 돈을 잘 썼나, 뭐 국가비, 뭐 무기 사는데 얼마, 뭐 복지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얼마, 이거를 제대로 썼는지 심사하는 거. 왜? 국민 대표니까. 우리가 너에게 그런 돈을 쓰라고 권한을 줬고 그 돈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재정에 관한 거야. 그 다음에 국정감시 통제는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대통령과 장관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면 심지어 자를 수도 있어. 건의하는 거지. 잘라달라고. 여섯 번째가 국정감사인데 행정각 부서들이 1년 동안에 계획대로 일을 잘했나를 어떻게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국정조사, 이 차이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비리 저질렀다. 대표적인 게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지.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국방부에서 무기를 사는데 별로 안 좋은 무기를 비싸게 사고 뭐 심지어 누가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국방부만 특별히 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쉽게 이해하려면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조사는 특정 안건이 있을 때만,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부서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감사, 조사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탄핵은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우리 슬프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고위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거나 비리 저지르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헌법에 어긋나거나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 저 공무원을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탄핵, 자른다는 거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을 잘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 법의정학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하고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잘리고 대통령은 좀 더 요건이 엄격한 게 대통령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그 발의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잘리는 거예요. 탄핵. 그다음에 해임 권고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데 탄핵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잘리는 거고 해임은 정치를 잘 못한다든지 약간 무능할 때 그럴 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의승인권은 행정부가 대통령이 또는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할 때 그걸 허락을 받는 국회 허락을. 그게 동의. 사후에 하고 나서 동의받는 건 이제 승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정감시 통제하는 권한 세 가지.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안 한 거 있죠.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동해보죠. 여기 보면 국회 회의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국회 회의 원칙이라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게 국민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방청도 가능하고 심지어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찍어서 뉴스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회의 공개의 원칙 첫 번째고, 두 번째 회의 개석의 원칙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를 들어서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이 있어. 이게 뭐 찬반도 너무 갈리고 뭐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이번 회기 때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어.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이걸 다시 뭐 올리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이어서 이번 회기 때 통과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이어서 하는 거. 그게 회기 계속의 원칙. 그러니까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건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같은 회기에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안이 이건 안 돼 하고 부결됐어. 거부됐다고.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안건은 다시 제출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결됐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거잖아. 그런데 소수파, 이걸 지지한 소수파가 계속 이걸 해달라고 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소수파의 회의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해 중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공개, 회의 계속, 일사부재, 의의 원칙 잘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법률 개정 절차인데 원래는 이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써가면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법률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그 16개의 위원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또는 정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정부 형태할 때 배웠거든.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지.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 요소지, 우리나라에. 그치? 그래서 국회의원, 정부, 법률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아까 말한 그 상임위원회에 넘겨. 예를 들면 이 법률이 환경에 관한 거다. 그럼 환경상임위원회로 가는 거야. 교육에 관한 거다. 그러면 교육상임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먼저 살펴보고 본회의로 넘기는 거지. 그래서 본회의로 넘긴다는 걸 상정이라는 거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법이 통과가 되고 그게 대통령한테 가. 그럼 대통령이 그거를 공포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넘겨. 이거는 뭐 되게 위급한 천재지변이나 뭐 전시 상황 그럴 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 대통령한테 법률안이 갔는데 본회의를 통과해서 갔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지. 다수당 행포를 견제하려고.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견제 권한이지.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권한인데, 거부권 행사한 법률은 다시 국회의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상임위 거치고 본회의로 가겠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 거부할 때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의 이유를 달아. 이 법은 아직 뭐 시기상조고 또는 뭐가 부족하고 또는 너무 뭐 초벌이 과하고 이런 내용을 달거든. 그러면 그걸 다시 손봐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올려. 그러면 그때는 처음 올렸을 때보다 그 통과시키는 요건이 더 까다롭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지. 처음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인데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 법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두 번째니까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한테 가고 공포가 되는 거지. 이게 법률안 재개정 절차.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헌법이에요.
요거랑 이제 법률안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다른 점을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안은 법률안,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고치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데 바꿉시다. 4년 하는 걸로 하고 2번 할 수 있게 4년 그리고 중임제로 바꿉시다. 한 번 해도 그 다음에 잘하면 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이제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 또는 국회 과반수 2분의 1이 제안할 수 있고 대통령이 그것을 공고하는 거지. 국민한테. 지금 헌법에 이런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60일 이내에 공고한 다음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야.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다루는 아주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하는 거야.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랑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바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이 의결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하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조약 및 체결은 이제 외국과 맺은 조약은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 알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위에 거는 법률안 재개정 절차, 아래 거는 헌법 개정 절차.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차이점은 헌법은 공고랑 국민투표를 거친다는 거. 그거 좀 잘 유념해서 알아두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 오늘 저녁쯤에는 이걸 본 저녁에 복습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연결되는 것들도 많으니까 다소 개념이 어렵고 좀 암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시험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학습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중간고사 대비 잘 하시고 여러분이 그 내신도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열공하시고 건강 또 잘 챙기겠습니다. 자, 강의 누나 수고하셨습니다.